오늘 영상의 핵심을 서울,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금액대의 아파트가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의 전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서울이랑 경기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지금 못해도 최소 3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못해도 1억에서 한 2억 정도. 요것마저도 평수가 조금 작거나 입지가 막 엄청 좋은 데는 사지는 못하겠죠. 지금 이 금액대로는 메인 입지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적당한 것, 막 너무 외곽이거나 너무 세대수가 적거나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거 빼고 얘기를 드리는 기준입니다. 입지별로 그 평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이 뭐 한 뭉뚱거리로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시가 있고 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있고 2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50만 이하인 데가 있고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있어요. 다 다른데 그냥 대략적으로 기준을 정해드리면 일반 매매 기준으로는 한 5, 6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근데 요것들의 기준은 여러분들 원래 흔히 아는 전세랑 매매의 갭 차이를 이용해서 갭 투자라고 하죠.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면 뭐 전세가가 2억이다 그러면 1억이 필요한 건데, 요 투자로는 지금 사실은 방금 얘기 드린 금액대로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율 자체가 전국적으로 매매가가 너무 많이 튀어오르다 보니까 가격 편차가 조금 커진 상황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0% 왔다 갔다 하는데 50% 지금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뭐 시세가 6억, 7억, 8억 하더라도 최소 6억짜리를 하려고 해도 3억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6억짜리 아파트가 과연 서울에 맞냐라고 했을 때 거의 없죠. 그래서 아까 최소 3억을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 방법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지금 대출이 무주택자 뭐 생애 최초나 이런 분들은 70%, 80%까지도 나오거든요. 일반 매매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월세 대출, 그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나머지 대출 이자를 충당한다거나 그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더 금액대가 높아지고, 금액대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조금 더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2030, 뭐 40대, 50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억 이하예요. 그러면 이 1억 이하의 돈으로는 사실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풀로 받고 그 다음에 뭐 월세 보증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늘려볼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내 소득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특히 서울에랑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지금 급할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착착착착 오른다는데 내가 한 달 전, 2달 전에 살려고 했던 아파트들도 가격이 탁탁탁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급해서 계좌 나오는 대로 그냥 금액 맞춰서 층수도 내가 고를 수도 없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고를 수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족족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을, 기회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럴 때. 그래서 마음 조급하게 뭔가 추격 매수하듯이 여러분 쫓기듯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려놓고, 그럼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떤 금액대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가 투자금이 1억 이하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안 오른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도 되거든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서울이랑 뭐 경기도 지금 가격 오른다고 해서 거기만 계속 오른다? 그건 또 아닙니다. 뭐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소멸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마치 향후 뭐 1, 2년 안에, 3, 4년 안에도 절대로 오를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말이 맞으려면 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가격이 오르는 데들이 있거든요. 특히 전라도의 뭐 전주, 그 다음 강원도, 그 다음에 뭐 충청도, 그런 데들 가격 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창원이나 뭐 울산 이런 데들 가격이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방에 있는 투자들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냥 서울이랑 경기권만 투자했었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제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그렇게 됐었던 데이터가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지방에 최소 5, 6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5, 6천만 원이 또 사회초년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또 엄청 큰 돈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뭐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7살, 8살부터 보통 시작하고 여자분들도 24살, 5살 빠르면 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5천만 원 돈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계산하면 최소 5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거 자기 개발하고 자본주의 공부하고 부동산 주식 공부하는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더 조급해질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물론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지역들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1년, 2년 뒤에도 괜찮냐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서울이나 경기처럼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1, 2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2천만 원 모아놨는데 5천만 원 모으는 데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년 정도가 걸린다 했을 때는 그때 또 괜찮은 지역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물론 지금보다 그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이하 그 도시들은 이제 투자를 좀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시간들이 좀 지나가면은 지방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한정되어 있긴 할 거니까.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그럼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건지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또는 그게 아니면 제가 기준점을 5천만 원, 6천만 원 잡아드렸지만 또 대출이랑 뭐 보증금이랑 그리고 내가 금매로 엄청 깎아서 사고 전세가를 높여서 받고 월세 보증금을 더 높여서 받는 뭐 현장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내 시대에 맞는 남들은 5천만 원 드렸지만 나는 3천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을 해도 알아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제가 아까 서울 아파트 최소 3억 있다고 했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억에 누군가는 또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대출 뭐 이런 것들을 금융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그리고 뭐 매수의 뭐 기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장님들한테 그런 협상 그리고 그 이전 그 매도자에 대한 뭐 그런 가격 협상이나 이런 스킬들을 구사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해보든지 되게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무섭고 진입장벽에 있어서 못할 뿐이지 실제로 거기 그 환경에 놓여져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또 힘이 발휘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핵심은 여러분들이 공부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투자 못하더라도 공부는 저는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공부는 무조건 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3년 뒤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나 3년 뒤에 부동산 투자할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가서 투자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또 마음 먹어야 되고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과연 또 다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아니요, 또 그때는 가서 뭐 갑자기 주식이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돈이 없을 때 항상 미리 투자를 항상 해뒀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 기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뭐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그럼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 뭘까? 또는 내가 이 돈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종잣돈을 적게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실 필요 없고 공부는 계속 쭉 하고 딥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하셔야 되고 결정할 때, 실행할 때는 빠르게 판단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일단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시려면 최소 3억 이상 있어야 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일반 매매니까 지금 5, 6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이게 기준점이고 거기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드렸던 매수 스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보증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한다? 공부해야 한다. 자,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또 없다.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옵니다. 근데 대신에 그 기회를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왔던 거는 지금 특히 작년 그리고 올 6월 이전,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잡으면 올 5월 이전에 한 1년 정도 반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은 거는 돈이 없어서인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가 안 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뒤늦게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볼 줄 몰랐던 거겠죠. 그럼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향후에 내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되려면 또는 3개월, 6개월 뒤에 되려면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공부는 미리 하셔야 된다고요. 그 시장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종잣돈이 지금 부족하면 종잣돈 모을 수 있는 빠른 방법으로 부업이든 뭐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종잣돈을 빨리 모으기 위한 방법을 도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수 협상, 내가 어떻게 하면 시드를 줄이면서 리스크는 더 줄일 수 있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되게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금을 줄여서. 제가 아는 분들이 건물 저기 서울에 있는 중구에 있는 상업지 건물인데 거의 그 단가로 치면 90억 정도 하는 건물을 종잣돈 그 6억 이하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세금이랑 이자만 내고. 같은 그거라도 누군가는 돈을 10억, 20억 주고 사고 30억 주고 사고 누군가는 5억, 6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뭐 물론 당연히 내가 부동산 가는 순간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다마고치 프로젝트 해서 부동산 경매 한 건 낙찰받을 때까지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뭐 전화 이런 피드백을 드리면서 낙찰받을 때까지 피드백을 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명도, 임대차까지 같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경매편으로 할 건데요. 지금 아까 뭐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는 5, 6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경매로 하게 되면 사실 2, 3천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투자금은 그거보다 적게 하는 수강생들도 있고요. 그게 뭐 최근 두세 달 이내로 했을 때 2, 3천만 원으로 차익을 3, 4천만 원 내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매로 또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일반 매매는 사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세금부터 나가죠. 마이너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경매는 사면은 플러스 최소 2, 3천만 원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완전한 일반 매매와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수익은 이미 가져가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음 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